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목은 챗GPT가 리드하는 생성형 AI 세계 소개하면서 실질적인 실습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셜앤비즈라는 이제 이렇게 개인 사업자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디지털 융합교육원이라고 해서 최재원 원장님과 지금 같이 이런 디지털에 관련된 걸 10여 년 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자, 저는 이제 KT에서 16년여 동안 그 IT 본부, 이제 제가 전산학과 출신이라 여기 IT 본부에서만 16년 정도 시스템 개발, 운영, 유지 보수, PM, PL 이런 역할을 하고 퇴사해서 지금 이제 9년 정도 SNS부터 지금 챗GPT까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거의 20권 썼고, 요즘에 챗GPT 때문에 시 쓰고 전자책 쓰는 게 유행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작년부터 경험을 했고, 올해 이런 강사 양성 과정, 챗GPT 생성형 AI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하는 이런 강사 양성과 이런 자격증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정은 자격증, 그러니까 아마도 챗GPT 생성형 AI를 가지고 콘텐츠 제작하는 아주 기초적인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것들은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이라든가, 또 저는 컨설팅, 1인 기업, 지식산업 이런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AI 융합 전문가 과정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 소개 멘트도 한번 인공지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야. 화면이 얘가 지금 제가 있던 곳이 아니라서 어쨌든 약간은 그렇긴 하네요. 보면 오. 잠깐만요. 아이고, 다른 게 켜졌군요. 이거 맞는데. 네네네. 죄송합니다. 다른 장표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저 보면. 안녕하세요. 소셜앤비즈 대표이자 디지털융합교육원 부원장인 윤성임입니다. SNS, 메타버스, NFT, 챗GPT, 달리 등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이제 저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게 D-ID라는 플랫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소식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먼저 이런 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허라는 영화 보신 분 있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보신 분들은 일자 눌러주세요. 혹시나 허라는 영화, 2013년도에 나왔던 영화거든요. 안 보셨다 그러면 영자 눌러주시면 돼요. 네. 네. 다른 분들은 반응하기가 어려우시면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허라는 영화가 이 주인공이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전부인과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외로워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 집에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서비스가 목소리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여자친구가 돼요. 그 인공지능이랑. 그래서 그 허라는 그 친구 인공지능이 본질이 뭔지 그것을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분 정도 되는 거라 제가 중간으로 넘어갈게요. 영상 중간으로. 자, 연습할게요. 계속 여자 목소리는 인공지능 그녀 목소리라고 하십니다. I wanted somebody to fuck me. I wanted somebody to make me fuck them. Maybe that would have felt this tiny little hole in my heart, but probably not. And sometimes I think I've felt everything I'm ever gonna feel. Actually, the woman that I've been seeing, Samantha, I didn't tell you, but 걔가 누군지 말하고 있어요. she's Noah. 걔가 누구라고 하죠? What is that? 누구랑 사귀요? I feel really close to her. Like when I talk to her, I feel 혹시나 like 지금 she's with 들으셨나요? me. 누구랑 사귀는지, 걔가 누구라고 한 거. 혹시나 OS. 채팅창이나 목소리 내보세요. OS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기 제복습 하신 분은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OS예요. 아마도 OS가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컴퓨터가 부팅할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OS입니다. 그 OS가 인공지능 목소리를 갖고 이제 대화로 컴퓨터 사용자와 사랑을
속삭이는 이런 영화였어요. 좀 더 볼게요. 그래서 그 OS랑 이제 세상에 처음 만난 유일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OS가 몇 명이랑 사귀고 있는지 한번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and like when we're cuddling, like at night when the lights are off and we're in bed, I feel cuddled.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No, 네. no. I 이어폰 think it's 꽂고 계속 그 사만다랑 getting 대화를 very 나누는 거예요. possible. It's a crazy thing to do. It's kind of like a form of socially acceptable insanity. How are you guys doing here? Fine, we're fine. We used to be married, but he couldn't handle me. He wanted 그 to 정부인이 Prozac, and now 얘기하는 he's madly 거예요. in love with his 자기는 laptop. 우울증약을 주더니 노트북을 사랑한다고 I thought a lot about you and how you've been treating me, and I thought, why do I love you? And then 이 목소리는 I felt 그 everything 사만다 in 목소리예요. me just let go of everything I was holding on to so tightly, and it hit me that I don't have an intellectual reason. I don't need one. I trust myself. I trust my feelings. I'm not going to try to be anything other than who I am anymore, and I hope you can accept that. I like her photograph. 오. I can see you in it. I am. Talk to anyone else while we're talking? 자, 몇 사람과 얘기해요? 16. 8,316명하고 말하고 있어요. 641. 사랑은 몇 명? 141명. 641명과 사랑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랑을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만다 OS는 641명과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래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OS와 감정교류를 통해서 사랑을 나눌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게 2013년도고 여기서 이제 그 인공지능 사만다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고 나는 모든 걸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인공지능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다 이 영화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이제 챗GPT는 30년 전의 인터넷 혁명보다도 15년 전의 스마트폰 혁명보다도 더 큰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챗GPT 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고 옛날은 인공지능 기술이다 그러면 엔지니어, 그쪽 기술적인 부분만 언급이 되고 부각되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비전문가가 아니면 특별하게 관심이 안 간 그런 인공지능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일상에 파고드는 생성형 AI가 급부상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 지시에 따라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심지어 비디오, 요즘엔 작곡까지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걸 생성형 AI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성 AI가 모든 산업과 업무에 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챗GPT 열풍이 얼마나 뜨겁냐 하면은 이렇게 5천만 사용자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화는 75년이 걸렸대요.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어렸을 때 검은 전화기 돌렸던 거, 이제 그때 태어났는데 이렇게 전화는 75년 걸렸고 또 우리 TV는 13년, 5천만 사용자를 모집하는데 이렇게 걸렸는데 인스타도 굉장히 빨리 급성장했다고 하고 그것보다 더 유튜브가 급성장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챗GPT는 그 2배인 1억 명을 모집하는데 2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특히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렇게 테크노 스트레스, 기술이 너무 발전돼서 따라가기가 버겁다 하는 테크노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할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챗GPT 열풍을 한 달 반 정도 됐을 거예요. KBC 시사기획창에서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지금 있거든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지금 챗GPT에 대한 부분을 처음 접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다큐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고요. 그 안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게 AI 뮤직과 AI 아트, AI 작가, 한마디로 창의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부분은 꿈으로만 갖고 있는 부분들을 생성형 AI가 생긴 뒤로부터는 누구나 이제는 직접
할 수가 있고 또 꿈을 이룰 수가 있는 이런 영역까지도, 즉 창작 영역까지도 파고 들었다. 이제 이걸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 활용 사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생성형 AI 있다. 제가 플랫폼 종류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림 그리는 이제 챗GPT가 생성형 AI가 미드저니예요. 그래서 이 미드저니가 작년에 여기 보면 콜로라도 주지 박람 미술대회에서 1등을 나면서부터 이 생성형 AI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인공지능이 그런 걸 모르고 이렇게 1등을 했는데 나중에 작가가 밝혔어요. 그 다음에 또 올해도 2023년도에 초에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사진 거기 전시에서도 1등을 먹었어요. 이 사진이. 시대가 서로 완전히 다른 시대의 두 여인이 한 사진에 찍는다는 게 불가능한데 이걸 이제 생성 AI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한번 시범으로 테스트해봤다 하고는 수상을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챗GPT, 한마디로 챗GPT를 통해서 어떤 홍보 영상에 콘티를 짜줘 해가면 딱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가 챗GPT가 만들어준 걸 기반으로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는 이제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삼성생명 그 TV에 굉장히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미드저니로 만들었대요. 그런 또 챗GPT를 통해서 한번 짧으니까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언제 AI 보험을 를 떠올릴까? 하죠. 아플 때, 응. 힘들 때, 아플 때, 힘들 때, 걱정될 걱정된다는 때. 것도 삼성생명은 물어봤다는 바꾸고 거예요. 싶었습니다. 좋을 때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 이게 미드저니에서 만든 당신을 더 건강하게 하는 소식, 노후를 더 풍요롭게 하는 소식, 걱정 없이 즐기며 살 수 있게 하는 소식.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이렇게 이제 기업들도 이제 생성 AI로 사람들- 홍보 영상을 만들고 또 이렇게 베스킨 라빈스, 그 다음에 코카콜라.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카콜라가 아예 제품 레시피까지 챗GPT에게 물어보고 또 이 디자인도 생성형 AI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9월 달인가 나왔으니까 9월 12일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런 제품 한정 판매한 것으로 했고, 이 코카콜라는 여기 지금 나왔듯이 생성형 AI로 제일 먼저 이렇게 비즈니스에 활용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코카콜라 아까 조금 전에 보면 기사에 여기 보시면 펑키한 제품, 핑크색과 파란색 색상, 픽셀화된 로고가 Y2K 미학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품 포장지라는 제품 특징을 이렇게 이제 신문기사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 문장을 그대로 제가 생성 AI, 아마도 이미지를 그려주는 생성 AI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제 거기다가 똑같은 프롬프트 아까 그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서 여기도 그대로 던져보고 여기도 그냥 던져보고 다 똑같이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고 이미지 생성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작동하는 모델 자체가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명령어를 던져도 이렇게 다 달리 나온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똑같은 명령어를 한마디로 그걸 프롬프트를 하는데 그걸 던져도 다른 답이 나오는 게 생성형 AI의 근본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정부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변화, 그동안 이슈 이런 것들은 이제 자격증 과정에서는 제가 조금 많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굳이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거의 줄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대부분은 이제 정부기관 때 여러 가지 그 교육, 정책에 의해서 우리의 그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GPT 활용에 대한 정부에서도 지금 5월 달에 행안부에서 공공기관 올바른 챗GPT 사용법하고 이걸 배포를 했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 활용 가능한 분야를 정보 탐색 능력 활용, 여기에 그다음에 언어 능력, 그다음에 크게는 컴퓨터 능력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보면 정보 탐색 분야에는 기획서나 보고서 작성할 때 아이디어 탐색용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자료 조사용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보도 자료나
인사말, 강의 자료 이런 걸 초안 작성용으로. 그 다음에 언론기사, 논문 보고서 등의 외부 자료 이런 자료들을 요약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웹사이트 요약도 되고요. 자료 요약. 그 다음에 또 번역하는 거. 더군다나 모든 언어에 대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왜? 챗GPT가 모든 언어에 대한 자료를 다 학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능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비즈니스로 많이 쓰는 게 엑셀. 엑셀로 보고서라든가 그래프, 통계, 자료 분석 이것들을 많이 하죠. 그에 대한 활용을 엑셀 함수를 몰라도 이제는 챗GPT의 조금 유료 버전에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ADA라고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특화된 기능이 있어요. 거기다가 엑셀 파일, 모든 파일 던져주고 뭘 해봐, 뭘 해줘 하면은 함수 하나도 몰라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만 정확하게 걔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만 잘하면 다 엑셀 변형, 엑셀 항목 추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다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할 때 코드. 그래서 특히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코드 작성이 굉장히 우수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파이썬 코드라든가 자바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 비전문가들도 웬만한 자동화 코드를 짜줘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제 웬만한 수준 것은 다 만들어준다는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배포를 했는데 그중에 유의사항 대표적인 거 챗GPT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또 중요정보 유출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내가 내 챗GPT에다가 뭔가 질문하고 뭔가 결과를 얻을 때 단순한 질문보다는 뭔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아니면 구체적인 예시를 주면 거기에 더 맞춤형으로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다가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말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입력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이제 챗GPT가 다시 지학습을 통해서 어딘가에 또 공개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유출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편향적인 윤리에 위배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또 활용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라고 해요. 지금은 조금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건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답을 해주지만 그래도 또 말을 조금 바꿔서 그래도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인의 그 윤리에 이제 조금은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분야에 이렇게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보면 이제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이렇게 초안 작성, 정말 전문가가 작성해주는 초안의 이런 성능으로는 너무나 이제 우수한데 거기에는 반드시 사실 여부, 팩트는 아니다 이 말이야. 정말 그럴듯하게 결과를 답변을 해주는데 팩트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꼭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올해 조금 전에 9월 13일 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내년에 990억 원을 투입해서 전 세계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아까 디지털 배움터라든가 여러 이제 컨설턴트 디지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내년에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더군다나 강사 본인 이제 자체적으로 내가 어떤 교육을 하겠다 커리도 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챗GPT 생성형 AI로 조금은 실용적인 아니면 또 아까 AI 아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즐거운 수업도 할 수가 있는 여지도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인공지능 서비스 있고 디지털 이렇게 초중고 학교도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되고 이 자료는 제가 드릴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챗GPT 관련 분야를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이제 연초부터 굉장히 연구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중요한 연구 보고서 자료들을 한 3차례, 3차례에 걸쳐서 올해 상반기에 공표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챗GPT 관련 분야를 이렇게 크게 업무 분야에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결과에 대한 이제 이렇게 예시까지 이제 다 첨부해가지고 작성을 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어디서 다운받으면 될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도 질문하면 된다는 거예요.
레시피가 뭔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내가 우울할 때 조금은 기분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여러 가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창작 및 교육.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런 교육을 할 때 어려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나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거면 조금 레벨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제 교육들이 추구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 제가 전산학과 출신이고 KT에서 전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일반인 대상으로 약간의 플랫폼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저는 나름은 컨설턴트 대상으로 할 BS 글쓰기,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자동화하기 위한 뭐 코드 작성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은 하지 않지만 이제 교육은 각각의 그 레벨에 맞는 교육들을 계속 이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디 가서 무료 교육이라든가 조금 저렴한 비용에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까 그런 부분 질문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영역으로 다 이제 영역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학습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주요 생성형 AI 실질적으로 사용한다. 정말 업무나 일상에 우리는 정말 뭔가를 활용해서 내가 소정의 목적을 하는 보고서, 아니면 뭐 기사 작성, 아니면 시집, 아니면 마케팅 전략서 이런 걸 작성을 하겠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플랫폼들이 이렇게 크게 텍스트형, 이미지형, 동영상형, 음성 및 보이스 부분, 그 다음에 사무 자동화, 파워포인트를 작성해 준다거나 자동으로 이런 부분으로 크게 이제 나눠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텍스트에 대한 부분 해드릴 거고, 이것도 종류도 봐요. 챗GPT랑 있고,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영어도 이제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대표적인 게 챗GPT예요. 얘가 촉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빙 챗이라는 게 있고, 구글 바드. 아마도 이게 이제 외국의 3대 텍스트형 생성 AI고, 여기는 우리나라 리튼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만을 특화해서 해주는 리튼 다큐멘트가 있는데, 얘는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사업계획서를 많이 쓸 때, 그때 1, 2월달, 3월달 이럴 때 오픈됐다가 지금은 사이트가 열려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올 말에 또 오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거, 가장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스마트폰, 이제 대부분 노트북을 갖고 있는 강의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많이 갖고 있는 일반인 대상으로 특강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하기에 좋은 것은 스마트폰의 앱으로나 어디 스마트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때 아수겁이 제일 좋아요. 아수겁이 우리 그 카카오톡 채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ASKUP 아수겁이라고 해서 찾아서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거라고 했죠.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네이버 클로바 X라는 게 8월 24일에 생겼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문조사 했죠. 설문조사 했더니 이런 것들을 한 분 쓰셨어요. 한 분. 클로바 X를. 그리고 9월 20일 날 나온 네이버 검색 서비스 Q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뭔가 궁금할 때는 네이버 검색을 하거나 구글 검색을 하는데, 지금 이미 구글 바드가, 구글 검색과 함께 구글 바드라는 서비스가 두 개가 있죠. 그런 것처럼 네이버에도 네이버 지금 현재 검색 서비스와 네이버 검색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Q라는 게 9월 20일 날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 계정으로 이 서비스를 검색해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 이런 것들은 주로 글 쓰는 건데, 그 중에 또 빙챗은 그림까지 같이 그려줘요. 그 다음에 또 리튼도 그림도 같이 그려줘요. 하나의 그 플랫폼에서. 그다음에 아수거, 스마트폰은 얘도 그림도 같이 그려줘요. 그런데 지금 챗GPT가 원래 이제 오픈AI라는 회사에서 이 달리2, 챗GPT는 오픈AI라는 회사에서 텍스트로는 챗GPT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미지로는 달리2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별개로 돼 있고, 빙챗에서 그림 그릴 때 달리2를 모델을 가져다가 그림을 그려줘요. 그런데 9월 21일 날짜인가 22일 날짜에 지금 최신 소식으로 달리2가 달리3로 업그레이드돼서 현재 챗GPT 유료 사용자
지금 여러분들은 무료로밖에 지금 사용해 보신 분들 이제 한두 분 계신데 무료로만 지금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유료 사용자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달리3가 접목될 거고, 이 달리3가 현재 빙챗에 달리3가 접목돼서 지금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얘는 무료예요. 빙챗은. 이런 부분은 지금 조금 안 오시겠지만 나중에 수업을 하시다가 다시 이 부분을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시험 준비할 때 그때 혹시나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해드리게 되면 그때 조금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굳이 제가 이런 것들을 뭐뭐를 구분해라 이런 객관식을 내진 않아요. 우리는 애들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실습 위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배우더라도 그중에 자신 있는 거 두세 개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어쨌거나 설명을 제가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이미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일부만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거고, 아까 제가 영상 저의 소개하는 영상 아주 쉽게 D-ID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울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소개 영상 아니면 여러분 어디 강의 갔을 때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서산시청 강의를 갔거든요. 서산시청 강연을 갈 때 그 시장님의 사진이 인터넷에 많아요. 그러면 그 시장님의 사진을 캡처 떠가지고 그 D-ID로 시장님이 와서 격려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도 반응이 너무 좋아요. 내일모레 제가 광주 북구청도 강의 갈 건데 광주 북구청 그 구청장님의 사진 구해가지고 인터넷이 없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구해달라면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D-ID로 그 구청장님이 오늘 강의장에 오신 분들한테 인사 말씀 하는 것으로 제 인사말 대신 그분 걸 틀어주면 아까 제가 실수로 서산시청 시장님 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빵 터져서 반응도 좋습니다. 하나의 완전 꿀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있다. 나중에 이분들은 더 배우시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된다. 그런 차원을 하고 오늘은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생성형 AI 이 모든 플랫폼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 영향력 핵심은 업무 생산성. 그 인공지능이 나는 뭘 원하는지만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생성형 AI 서비스에다가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대한 부분만 잘 설명을 한다면 얘가 뚝딱 만들어 준다. 그래서 생산성이 10배, 100배 내가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확실하게 얘한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생산성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얘한테 설명을 잘하면 그만큼 결과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지금 처음에 좀 안 오실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그 장표로 얘기는 했지만 챗GPT 3.5, 4 챗GPT는 2개 버전이 있어요. 3.5가 여러분들 그냥 가입했을 때는 다 3.5로 씁니다. 유료는 $20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글의 차이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역량이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런 기능들까지 포함하면 이 유료를 보고 데이터 분석한다거나 정말 전문가 레벨에서 쓰는 사람들은 이거 $20 주고 이렇게 성과 있게 일을 한다면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3.5만 써본 분들은 별거 없네. 이러기가 십상이에요. 네, 왜? 사실도 얘기 안 해주면서 막상 내용은 너무 초안,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GPT-4는 일단 정말 거기에 있는 기능 3개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또 이제 빙챗과 구글바드 이런 거 다 있다고 했죠. 여기 다 무료고. 네.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이렇게 챗GPT나 챗GPT-4는 이제 기본은 얘가 기본이에요. 얘네가 데이터 학습한 그걸 가지고 빙챗이나 구글바드나 리트닝이나 아수겁이나 다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쓴다고 보시면 돼. 거기다가 좀 더 자기들 특성화로 더 얹어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해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은 2021년도 9월 말 데이터가 학습되어 있고 조금은 더 학습을 더 추가한다면 최근에는 2022년도 초 데이터까지도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2021년도 9월 데이터까지만 학습되어 있고 그 이후 데이터는 얘네들은 기본이라면 그 이후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고 답변해요. 그런데 이제 빅챗과 구글바드는 실시간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까지 합쳐서 무료임에도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챗GPT에 유료에 빙챗이라는 추가 기능 아까 3개가 있다 했죠. 유료에 그 추가된 기능이 그중에 빙챗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서 얘 실시간은 돼요. 이미지 그리는 기능이 빙챗에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이미 통합이 돼 있어요. 빙챗에 원래는 분리돼 있었다가 빙챗에 통합도 되면서 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별도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만들어주는 기능. 그 다음에 리튼 한국 거 써보신 분이 있던데 얘는 리튼은 무조건 그려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그림을 그려줘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이 이미지 묘사만 하면 그것을 그림도 그려주거든요. 근데 얘는 꼭 그려줘라는 단어가 영어로도 안 돼. 영어로도 드로우 픽처 이것도 안 돼요. 내가 보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그려줘라는 한글이 들어가야지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아수겁동 스마트폰 카톡 채널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려줘 하면 얘도 그림도 그려줘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스마트폰만 갖고 있는 장소에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말 실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느낌이 와. 그럴 때는 아수겁으로 많이 강의하면 효과가 굿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그 이미지를 분석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최근에 챗GPT 4가 이 기능이 최근에 생겼어요. 그다음에 구글바드도 최근에 생겼어요. 그리고 아수겁이 또 이 기능이 돼요. 원래부터가. 그런데 음식 사진만 해줘요. 음식 사진만. 그래서 거기에 다이어트, 거기에 칼로리가 얼마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써먹으면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요것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앱으로 이런 기능들이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챗GPT가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8월 달인가 생겼어요. 모바일 앱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여기 챗GPT도 설치해야 되고 빙챗도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빙챗도 검색해서 설치해야 되고 리튼도 검색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아수겁은 카톡에서 설치해야 돼요. 지금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4개예요. 보면 챗GPT, 빙챗, 리튼, 카카오톡 채널, 아수겁.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모든 걸 못하니까 일단 이론적인 측면만 정리 겸 해서 알려드려요. 조금은 지금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 수업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지금 장표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이 장표를 가지고 조금 익숙해지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넘어갈게요. 나중에 보면 이게 필요해요. 챗GPT 이게 텍스트 글 써주는 생성 AI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인공지능 친구가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마다 특성이 다르고 능력이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지고 연구되고 인터넷에 여러 가지 사용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건 챗GPT 중심이에요. 근데 챗GPT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른 데다가 반영을 하면 제대로 딱딱 똑같이 안 먹혀요. 왜? 지금 각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챗GPT 언어 모델 아마도 데이터만 가져다가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방식이라든가 데이터를 꺼내주는 방식이 조금씩은 나름은 각각의 시스템에서 커스터마이징 자기들끼리 뭔가를 작업을 해서 이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특성이 좀 틀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2월 달부터 정말 이 강의를 하고 또 다양한 분야의 지금 생성형 AI가 글 쓰는데도 영향을 주죠. 그림 그리는데도 영향을 주죠.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영향을 주죠. 영상 만드는데 영향을 주죠. 이게 플랫폼만 봐도 그러는데 이거 연관된 업무 분야 산업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들이 또 아직은 안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용 경험을 많이 접하는 게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 접해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2월 달부터. 이제 그래서 그분들끼리 9월 달에 이제 평가를 해본 거예요. 평가를. 이렇게 해서 별표는 좋다는 표시고 플러스는 더 좋다는 표시고
이런 건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이것도 제가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조금 많이 좀 해보시고 또 사람에 따라서 또 느낌이 틀릴 수 있어요. 각 영역마다. 근데 여기는 마케팅, 약간의 코딩, 이제 이런 전략, 컨설팅 이런 분들이 참여한 분들께서 평가한 조금 종합적인 거니까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 유료 정말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 싶은 분들은 한 달이라도 꼭 유료에 대한 부분을 결제를 하시고 거기에 여기 보면 데이터 ADA라는 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돼 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얘가 7, 8월 달에 나왔을 텐데 처음 나왔을 때는 코드 인터프리터. 근데 한 달 후에 바로 이름을 바꿔서 현재 2달 정도 됐어요.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고급 용어 고급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혹시나 저는 이제 논문을 좀 써서 논문 통계에 대한 부분들이 다 고급 통계인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여기 특화돼 있습니다. 특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꼭 사용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 찾던 이런 교육을 또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또 전문가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거 위주로 하고 그런 교육을 꼭 한 달 결제, 아까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꼭 이거 한 달이라도 교육 받아가면서 써보시길 꼭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챗GPT는 이제 상식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챗GPT 이게 GPT가 뭔 뜻이냐 이게 많이 나와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퍼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훈련된 변환기라 이 뜻이다. 이 정도 말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런 GPT, 이런 언어 모델을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하는 거. 이 정도만 조금 용어는 생소한 거니까 알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GPT에 우리가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해주는 아마도 여러분이 우리가 2차 방정식 뭐 할 때 보면 A 플러스 B 뭐 A 플러스 BX 하잖아요. X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X, BX 1, 2, 3, 4, 5, 6 이런 것을 이제 변수라고 보면 이것을 여기서는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뭔가 결과치를 내기 위한 여러 변수, 조건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이걸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챗GPT 3.5는 1750억 개라고 해서 이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4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공표를 안 해요. 지금 이제 얘까지만 1750억 개라고 하고 이게 이제 가끔씩 이제 상식으로 조금 나오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이제 GPT-4는 정식으로 공표는 안 했지만 이렇게 이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특징 이것만 하고 이제 바로 실습 들어갈게요. 챗GPT 특징은 맥락을 이해하는 대화형 서비스다. 우리가 이제 검색과 지금 챗GPT 생성 AI를 비교를 한다면 검색은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면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여러 인터넷에 있는 콘텐츠를 뻔뻔히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서 다시 내가 필요하게 요약을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챗GPT는 맥락을 그러니까 1번 질문에서 그 질문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그럼 거기다 추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어떻게 되는데 아니면 그것 말고 이걸 좀 더 추가해서 다시 작성해줘. 이렇게 그 전에 대화를 이해하면서 이제 대화해서 결과물을 얻어낸다 해서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는 대화형 AI 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챗GPT는 훌륭한 조력자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 내가 뭐뭐를 해줘. 작성해줘. 요약해줘. 코드를 만들어줘. 뭐 할 텐데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그 프롬프트라고 하고. 이것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아니면 어떤 구조화, 템플릿화 해서 누구라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 몸값이 이제 높게 어떤 회사 같은 데서, 리튼 같은 회사에서 채용하는 이런 공고도 뜨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은 어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지 효과적으로 답변이 나오는지를 그만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조건식을 잘 만들어서 누구라도 그 조건에 조금만 내가 해당되는 단어만 바꿔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사고 파는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이게 발전을 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 30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자격증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에 빨리 이제 찾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 정보 검색사가 몇 년 동안 그 민간 자격증으로 많이 또 학원에서 교육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사라졌잖아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도 조금은 그럴 이제 전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생성형 A라는 게 아주 블랙홀이에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최적화된 답변이 나오더라 해서 그것을 팔아서 수익하는 이런 시장도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옛날에는 애들, 특히 애들, 여러분들 청소년, 지금 10대 애들이 정말 이런 시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단답형 아니면 정해진 답만 찾는 교육을 받고 있다가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런 질문을 잘하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닌 생성형 AI랑 생성 AI를 잘 활용하는 그런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분들은 너무 지금 옛날 방식의 학원 매몰시키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애기들이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많이 강조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생성형 AI가 알아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좋은 질문 하려면 이제 프롬프트 작성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화해서 좀 더 수준 높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어, 우리가 평상시에 내 옆에 동료랑 어떤 브레인스토밍 기획서를 쓰면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쓰는 그 대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들어보세요. 먼저 이건 중요해요. 역할을 부여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마케팅 전략 기획서를 써야 돼. 마케팅 전략 기획서를 써야 돼. 그러면 너는 세계적인 마케팅 전략 전문가 역할을 해줘.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마케팅 전략서를 쓰고 싶어. 한마디로 뭐 노출이 잘 되는, 아니면은 고객들의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판매 건수를 높이는 이런 마케팅 전략서가 필요해. 아니면 또 너는 소설가 역할을 해줘. 나는 어떤 소설을 쓸 거야. 이렇게 소설을 써줘.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어떤 역할을 주고. 예전에 처음에는 너는 뭐뭐야 이 역할을 그냥 너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먹혔는데 지금은 이제 생성형 플랫폼들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마케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주세요. 근데 또 역할을 주는데도 요즘에 제가 써봐도 아까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역할 주면 저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떠요. 근데 어쨌거나 챗GPT 기준입니다. 이것은 챗GPT 기준으로 일단 역할을 주세요. 어떤 역할을 해줘.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뭐뭇을 해줘. 이렇게 하면 돼요. 너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나는 뭐뭇을 얻고 싶으니 그것을 작성해줘. 하고 그럴 때 이게 출력 형식. 그러니까 작성을 해줘, 요약해줘, 번역해줘, 추천해줘, 알려줘, 뭐 설명해줘.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내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동료랑 브레인스톰 하면서 뭔가 결과물을 내듯이 얘랑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맥락을 이어서 질문해 가면서 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엑셀 형식으로 해줄지 마크다운 형식으로 해줄지 글몰표를 뭐 써서 해줄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어떤 보고서를 써봤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또 길이도 그 다음에 뭐 쉽게 할지 어려울 할지 뭐 대학 교수 수준으로 해달라고 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의 부장님과 상무님은 전문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냥 고등학생 수준으로 작성해줘. 그래야지만 상무님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되니까. 이런 이제 웃는 이런 밈도 있습니다. 그것도 톤앤 매너. 친근하게 아니면 감정 요소하게
아니면 유머러스하게 사투리를 섞어서 아니면 전문적으로 아카데미컬하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전문적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다양한 글쓰기 스타일이 있을 건데 어떤 스타일들이 있어? 알려줘. 한마디로 네이버에 물어보지 말고 계속 얘한테 내가 모르겠으면 물어보면서 진짜 그건 정말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공부하고 쓰면 늦어요. 얘한테 계속 얘랑 같이 학습을 하면서 내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얘랑 적응하면서 이제 그걸 정말 제가 강조해요. 몇 개월 동안 하면서 답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이 빨리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업무 분야에서 가장 맞춤형으로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아래 조건에 맞춰서 해줘야 어떤 소설을 써주는데 아래 조건에 근거해서 하면서 아래 조건에 있다 뭐예요? 소설이다 그러면 주인공은 뭐고 시절은 시대 배경은 어쩐 거고 주요 내용 소재는 어쩐 거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분야에 조금 안다면 알아서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아니면 여러분 평상시에 쓰는 보고서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 그 예시를 주는 거예요. 아래 스타일대로 해가지고 그걸 딱 붙여버려요. 예시로 아래 예시처럼 해줘 하면서 아래 밑에다가 아래 예시를 딱 넣어서 짱 엔터 치시면 그 예시를 얘가 학습해서 그 모양대로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 안 되면 예시를 줘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것만 공부하는 전문가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못하니까 아주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옆에 동료 몇 사람하고 브레인스톰 하면서 뭔가에 대한 결과를 하듯이 그 동료 여러 명을 내가 챗GPT랑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감한 정보 그런 부분만 입력할 때 조심하시고 아까 이제 그걸 좀 더 요것만 정리한 거예요. 롤, 타스크, 포맷. 요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장표로 올라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구체적인 상황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이따가 제가 할 거예요. 챗GPT랑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 소설 써달라면 소설 써줘 이래버리면 얘가 어떤 소설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뭔가는 써줘요. 아니면 요즘에는 얘네들도 이제 맥락을 이어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해줘요. 그래서 걔한테 내가 그냥 소설 써줘 하면 걔가 물어봐요. 어떤 소설을 쓸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눈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막 머리 쓰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한 대로 내가 생각난 대로 던져보면 얘가 요즘에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상황 제시해 주세요. 뭘 좀 정보를 주세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2학년 좀 더 배워서 최적화된 거 던지면 그런 단계 내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너는 지금부터 전문적 글을 작성하는 최고의 글쓰기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역할 주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이런 글을 작성해 줘. 이렇게까지. 그래서 내가 요청하는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글을 작성해 줘. 하죠? 그럼 여기다 주제를 그냥 여기다 넣어버려도 되지만 그 주제를 밑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거나 예시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적이고 밑에다 좀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상황 설정, 주제, 뭐 아니면은 뭐 상황, 아니면 아까 이렇게 육하 원칙 여기서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든가 이런 것을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결과를 아주 잘 줬다 하더라도 팩트 체크는 꼭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 이제 이런 용어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들을 처음으로 이제 듣게 되죠. 환각형상. 너무나 그럴듯하게 초안을 잘, 또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것들을 너무나 잘 녹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짠! 하고 해주긴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특히 수치, 통계 이런 것들은 안 맞는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컨설턴트라든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거기에 개입돼야 되고 내가 전문가라면 하고 보면 바로 팩트 체크가 되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하여간 여기까지가 기본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실습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뭐니 저는 이제 보면서 근데 조금은 이런 개괄적인 내용이
이제 꼭 필요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이제 단과 각 과목별로 할 때 또 실질적인 것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시 3분이죠. 그래서 지금 8시에 시작했죠. 30분. 저희가 혹시나 쉬는 시간 없이 시작해도 되죠? 쉬는 시간 없이. 네. 지금 보면 자, 여러분 통계 제가 낸 거 살짝 볼게요. 그러면 남녀 비율은 그렇고요. 지금 대부분 강사 선생님이 많아요. 네, 그 컨설턴트 있으시고 직장인 아까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40대 이후고, 그 다음에 챗GPT 지금 보면 사용 아예 안 하신 분 있고 무료 사용하고 계세요. 나중에 유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유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녹화해 놓은 걸 드리든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배치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한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제가 전문가 과정에서 좀 하고 있는 것들을 따로 해야 되니까 따로 연락 주세요. 그건 이제 유료 과정이니까 공개하면 안 되고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챗GPT 유료 전혀 사용을 안 했죠. 그래서 보면 챗GPT는 좀 그래도 아까 무료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시고 총 7분 중에 그 다음에 조금씩은 사용해 보셨어요. 네이버 큐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셨고, 근데 큐는 그냥 컴퓨터에서 여러분 쓰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새로 생긴 거 빙챗, 구글 바드 3개는 제가 사용해 볼게요. 챗GPT 대표적인 거 빙챗, 리튼은 가볍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미지는 다 영상이랑 이런 부분 다른 데 살 거니까. 자, 일단 이런 통계에 의해서 제가 수업한다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자, 크롬에서 이제 실습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크롬에서 구글로 로그인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 생성형 AI 로그인은 거의 구글 계정으로 바로 소셜 로그인을 해요. 소셜 로그인. 따로 회원가입하지 않고 크롬 구글 계정으로 바로 이제 회원가입하는 게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크롬에 꼭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 놓으셔라. 여러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전에 이것 정도는 하셔야지 여러분 교육을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PC 버전의 생성형 AI는 앞에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다가 1시간 갑니다. 꼭 이게 크롬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놓으셔라. 이것을 꼭 준비사항으로 알려놓으셔야 돼요. 실습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챗GPT 이렇게 챗GPT에서 검색 하시면 이렇게 오픈 AI라고 나옵니다. 오픈 AI. 화면이 충분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지금 화면을 이렇게 제가 듀얼 모드였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지금 듀얼 모드 저는 화면이 왼쪽 있고 오른쪽 있거든요. 듀얼 모드인 사람 일자 써보세요. 여러분 강의 줌으로 온라인 할 거면 꼭 듀얼 모드를 앞으로 꼭 장만하세요. 이것도 업무 생산성은 엄청나요. 저는 지금 KT 입사할 때가 30년 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때부터 저희가 듀얼 모드 썼기 때문에 듀얼 모드다. 이가 지금 듀얼 모드인가요? 듀얼 모드면 일자 아니면 영자예요. 다시 한번. 듀얼 모드인 분들은 일자 아니면 영자. 저는 질문이 yes이면 일자고 아니면 영이에요. 듀얼 모드이신 분 일자. 오케이. 네네. 꼭 그렇게 특히 이렇게 실습 강의 들으실 때도 꼭 두 부분이 줘요. 한쪽은 제가 여러분들 얼굴 지금 보고 있고 하나는 제가 실습하면서 여러분들 공유하는 화면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의 실습 화면 보고 여러분 화면 보고 이렇게 이제 실습하시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혹시나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이제 집에 이제 나는 노트북 쓴다 그러면 PC의 모니터를 일부 사용해도 돼요. 잭만 연결시키면 되니까. 하여간 그런 방법 필요하시면 또 공지사항 올려놓으시면 필요한 건 공유해 드릴게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챗GPT에서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회원가입도 해주십사 했는데 회원가입은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챗GPT는 핸드폰 번호 인증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다 저 같은 경우는 카페나 블로그에 회원가입하는 것을 영상이든 찍어놓고 그걸 사전 교육으로 보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이것도 어려워요. 자, 로그인 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로그인하는 이메일이라든가 여기 밑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계정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걸 소셜 로그인이라고 그래요. 밑에 있는 이런 걸 소셜 로그인. 그중에 대표적으로 구글이 어떤 플랫폼이든 소셜 로그인 있는 것은 구글이 제일 많아요. 왜? 구글 사용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구글의 영향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각각 여러분들 시스템 뭔가 만들 때도 거기에 회원가입하는 것을 이런 거 소셜 로그인 해놔야지 내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빨리 회원가입해서 데이터베이스, 고객 DB가 빨리 모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구글
소셜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여러 계정 내가 입력했던 게 있다면 여러 계정 뜨고 여러분들은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 여러분들 사용하는 기본 계정으로 쏙 여기 특히 이제 크롬에 로그인 해 놓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아이고 저 무료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유료로 들었네요. 잠깐만요. 애써서 죄송해요. 저는 계속 유료가 자 로그인해서 방법은 똑같아요. 계정만 틀려요. 네, 이게 유료고 제가 무료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료로 들어가면 이렇게 있는데 자 기본은 여기 위에 빨간 것들은 안 보인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GPT 3.5가 무료고 4는 열쇠 모양 돼 있죠. 업그레이드 하라고 돼 있죠.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다 생성형 AI가 영어 사이트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랬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예, 크롬이기 때문에 크롬은 누구 거냐? 구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구글 번역기가 내장되어 있어요. 크롬에. 크롬 환경 설정 보시면 여기 보면 바탕에서 크롬에서 열었을 때는 어떤 사이트든 모든 사이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 대상으로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한국어로 번역. 영어면 다 겁을 먹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국어 번역해서 기본은 어떤 내용을 한 거. 여기 보면 영어, 한국어죠. 다시 영어로 볼 거면 영어 누르시면 돼요. 한국어로 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좀 더 안심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사용 예시예요. 여기다 여기다가 뭘 해달라고. 여기다가 지금 보면 이게 프롬프트란 난입니다. 프롬프트. 여기다가 내가 뭘 해줘? 뭘 작성해줘? 뭘 요약해줘? 번역해줘? 브레인스토밍 해줘? 얘랑 정말 서로 티카타카 질문 주고받고 하는 버전으로 잘하려면 브레인스토밍 해줘 하면 얘가 딱 잘 알아먹고 나한테도 질문하고 또 필요한 건 더 나한테 제시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정말 옆에 동료랑 하듯이 브레인스토밍 하기. 나중에 이 프롬프트 좋은 질문을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수업을 좀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진도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처음에 일단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뭔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터치하면 이게 질문이에요. 바로 이게 질문 예시예요. 얘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얘가 미국 거예요. 영어로 기본은 다 데이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로 주고받으면 속도가 많이 늦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어로 질문을 하지만 챗GPT 서버에 보낼 때는 영어로 가고 또 영어로 답변 받아서 내 컴퓨터 메모리 상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한테는 딱 한국어로 보여주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한글이면서도 빠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기 전에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걸 설치하러 갈게요. 혹시나 메모장 있으시면 확장 프로그램 이런 것을 메모해 놓으시면 좋아요. 제가 이론을 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도 안 되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요. 강의 안은 다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 자, 그러면 어디 보냐면 여기 요 나뭇잎이 있는 분이 있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보세요. 확장 프로그램. 여기 위에 나뭇잎 있는 분이 있고 확장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깔려 있다면 이 나뭇잎 있고 하나도 안 깔려 있다 그러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들 강의할 때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없는 분들도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 요 나뭇잎 모양이. 그랬을 때는 점점점 눌러가지고 예, 크롬이에요. 여기는 크롬 메뉴라 보시면 돼요. 크롬 메뉴. 크롬 점점점 눌러서 여기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추가. 이 프로그램 한마디로 여러분들 웹스토어라고 있죠.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려면 웹스토어로 가야 돼.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떤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그런 원하는 앱을 검색해서 설치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크롬에 여기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 크롬에서 어떤 사이트 기능을 이용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여러 종류의 확장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것들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여기 크롬 웹스토어에 간다. 이렇게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 터치 하시면 이렇게 크롬 웹스토어입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왔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크롬 웹스토어에 여기 보시면 플레이 스토어 검색,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검색하시면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 여기 보면 봐요. 당신의 추천 항목, 개발자 도구, 뉴스 이거 누를 때마다 엄청 여기 많이 나와요. 엄청 많아요. 네. 우리 여러분도 그 앱도 엄청 많은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쓰잖아요. 여기서 보면 자 프롬프트 어이구 오늘 여기가 지니 하세요. 프롬프트 지니 검색 이렇게 꼭 해보세요. 자, 이따 이런 거 URL 그냥 던져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동신 교수님께서 이따도 다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거 일일이 조금 이런 방식으로 기본은 이렇게 하니까 프롬프트 진이해주 검색하시면 확장 프롬이 이렇게 기본은 3개가 보여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저는 딱 나왔죠. 다행히. 근데 뭔가 검색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게 없어. 그러면 확장 프롬 더보기를 누르셔야 돼요. 더보기 하시면 더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된 거. 3개만 보이고 없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프롬프트 진이 요걸 터치하세요. 해서 여기에 크롬에 추가라고 나올 거예요. 저는 이미 추가가 됐으니까 삭제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추가. 제가 삭제해도 또 다시 해도 돼요. 제가 그러면 추가 하시고 그러면 다시 또 추가할 건지 여기 나오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챗GPT 자동 번역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 이렇게 2번 눌러주셔야 돼. 모든 확장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추가합니다. 그럼 확장 프로그램은 보면 여기다 내가 한글 쓰면은 자동으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서버에다가 챗GPT에다가 영어로 보내고 영어로 답변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추가됐다 그러면 다시 여기 위에 보면 또 하나 더 추가하게 이전으로 가세요. 이전으로. 여기 이전 이 창 닫지 말고 프론트 진이 추가한 창에서 그대로 이전으로 가시고 이걸 우연히 닫아버렸다 그러면 아까 다시 여기 가가지고 여기 확장 프로그램 웹스토어로 오세요. 그래서는 이전 가시면 아까 검색했던 창으로 가요. 검색했던 창으로. 여기다가 또 어떤 거 하시냐 DEEPL 디벨 이것은 모든 사이트에 번역해주고 또 챗GPT에도 영향을 주긴 한데 우리가 크롬에서 구글 번역기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그래서 모든 영어 사이트 번역하거나 어떤 사이트 영어가 있어요. 그중에 일부 검색 그 사이트 전체 번역할 때 뭐 이럴 때 다 용이합니다. DPL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구글 번역기보다 더 성능이 우수하다고 해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크롬 추가 또 하나 팝업 창으로 크롬 추가 뜨죠. 예, 놓으시고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챗GPT를 많이 쓴다 그랬을 때 대화가 계속 리스트가 많이 쌓여요. 그런데 그것을 폴더 우리가 데이터 컴퓨터에 파일을 막 폴더별로 정리해 놓죠. 이것처럼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여기다가 자, 챗GPT 폴더 너무 빠르게 많이 나온 것보다 잠깐만요. 오케이 사이드가 폴더 요거다 요거 하세요. 너무 막 다른 거 막 하면 너무 많이 설치해도 여러분들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건 할 거예요. GPT 폴더 기능이 너무 많은 것은 부담스러워 저도. 또 대부분 요즘에 또 이런 착장 프로그램들이 유료로 쓰다가 좀 쓰면은 자꾸 무료로 쓰다가 유료로 쓰라고 막 뭐 자꾸 떠요. 그럼 또 그것도 헷갈려. 제일 기본적으로 폴더. 그리고 이런 거 설치할 때는 꼭 로고를 잘 보셔야 돼. 그것도 할 때도 이런 평가 얼마만큼 많은 사용자가 썼느냐. 우리가 스마트폰의 앱도 마찬가지예요. 설치할 때 누가 추천했다 그러면 아이콘을 잘 봐야 돼.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추가 또 추가 이렇게 3개만 할게요. 그럼 아까 저처럼 보였던 것처럼 이런 대화들을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웬만하면 안 가르쳐 드리는데 이번에 지금 수도 따르시고 컨설턴트분들도 많이 오시고 강사 선생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네. 이런 거니까 처음에 전혀 사용도 안 해봤는데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니까 조심스러워요. 네.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은 설치합니다. 조금 사용해 보시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유료를 안 쓰신다면 이제 챗GPT에서도 실시간 자료를 볼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시나 PDF 양이 많은 건 안 돼요. PDF에 있는 걸 가지고 뭐 요약해 보거나 질문하거나 이런 이제 확장 프로그램 정도는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저는 유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이라도. 네. 이렇게 하고 아까 챗GPT 열었던 대로 갈게요. 이제 확장 프로는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확장 프로 옆에 보시면 이제 나뭇잎 모양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분들도 나뭇잎 딱 가보세요. 나뭇잎 가보시면 여기 이제 설치했던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저랑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프롬프트 진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 핀 있죠? 핀으로 팁에 폴더는 안 해놔도 돼요. 폴더는 굳이 뭐 보일 필요 없어. 근데 이렇게 프롬프트 진 이런 거 고정해 놓으면 이게 고정이에요. 고정해 놓으면 여기에 딱 뭐가 설치되어 있구나 보여요. 뭐가 설치되어 있구나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설치되어 있구나. 그럼 좀 안심이 되죠. 안 보여도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롬프트 확장 프로그램 관리 가볼게요. 여기 나뭇잎 눌러가지고 확장 프로그램 관리 가볼게요. 그럼 이제 내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폴더 있죠. 나중에 여러 개 설치하다 보면 충돌도 나고 또 어쩌고 저쩌고 썼더니 지금은 요건 복잡하기만 해 하면 이렇게 껐다 켰다. 폴더 같은 경우도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삭제 안 하고 껐다 켰다 이렇게. 그냥만 많이 해놓으시면 에러 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진짜로.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예. 아까 여러분 3개밖에 안 했으니까 3개만 켜놓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진 이렇게. 네. 껐다 켜는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렸어요. 여기다 삭제도 해도 되고요. 아예 필요 없을 땐 삭제. 언제든지 추가 삭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확장 프로그램은 이것으로 3개로 끝. 하고 이제 챗GPT로 오세요. 열린 창이 없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시면 되죠. 해서 여기에 혹시나 아까 열려 있다 그러면 여기 열어놓고 나서 우리 확장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설치해 놨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 추가함으로 인해서 여기 크롬에 썼던 웹사이트에 변화가 생겼어요. 환경 변화가. 그러면 그것을 아까 이거 떠놓고 그냥 그대로 정지된 상태니까 그 변화를 적용시켜 줘야 돼. 그러려면 이런 거 한마디로 리프레쉬. 그래야지 사이트가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 설치해 놓은 것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서버를 갔다 와야 돼요. 새로운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이게 이 리프레쉬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 때뿐만 아니라 항상 컴퓨터 쓸 때는 웹사이트에서 쓸 때, 크롬에서 쓸 때는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챗GPT 안에 있는 것만 챗GPT 기능이고 그 외에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고 뭐 이렇게 확장을 관리하고 막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크롬 웹사이트, 크롬 브라우저 쓸 때 하는 방식이에요, 기본. 여기 왔다 그러면 자 프롬프트 진이 이게 설치 안 했을 때는 아까 이게 없었죠, 이게. 근데 이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프롬프트 진이가 자동으로 번역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게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처음에 여러분들은 아까 생성형 AI 친구들이 여러 친구예요. 성질이 다 틀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물어보세요. 안녕 인사도 하고. 얘네들이 있잖아요. 어제 며칠 전에 스터디에서요. 내가 이렇게 보고서를 써줘 이렇게 하면서도 이 작업은 나의 커리어에 내 커리어 성공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야.
특별히 신경 써서 작업해줘 하니까도 조금 결과물이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들하고 한번 정말 동료들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하면서 해보세요. 그래서 안녕, 너에 대한 소개를 해줘. 이제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소개해줘. 이것까지는 가장 간단하죠. 근데 너에 대한 소개. 너가 우리는 혹시나 모르니까 가장 잘하는 기능 10가지, 20가지 로 20가지로 설명해줘. 사례를 기능 사용법 사례를 포함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더 추가하면 따라서 결과물이 틀리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봐요. 여기 좋아. 제가 이거 그대로 하고 카피 떠볼게요. 이거 카피 떠보세요. 카피 뜰게요. 카피 뜬 다음에 제일 간단하게 나머지는 지워버릴게요. 다 카피 떠났죠? 이렇게 써가지고 컨트롤 C 눌러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복사. 이 내용을 다 복사해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간단하게 다 지우고 뒤에 지우고 이렇게만 날려볼게요. 너에 대한 소개를 해줘. 쫙 날렸을 때하고 요 번역하죠. 이게 프롬프트 진입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거 필요 없으면 우리가 DPL을 이렇게 설치해놨으니까 또 DPL은 굳이 번역 안 하고도 이걸 해주긴 합니다. 일단은 프롬프트 진입가 필요할 분들은 이렇게 쓰시라고 일단 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기니까 번역을 안 해주나 봐요. 그래서 결과를 그러면 자 번역해줘 이렇게죠.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주로 유료를 쓰니까 무료가 좀 더 생소해요. 자, 위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때마다 좀 쓰니까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하고 소개해줘. 이렇게 한글로 뭐 작성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죠. 이렇게 얘랑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화 최신 정보가 없다 뿐이지 얘가 그 전에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봐. 자, 일단 너에 소개해줘. 이것까지 그대로 복사에다가 자 해서 그 다음에 너 가장 잘하는 기능 20가지 설명해 주라고 했죠. 이거 좀 더 제가 추가했죠. 이걸 또 날려볼게요. 이렇게 형식이 좀 바뀌면서 20가지 하니까 숫자 또 넘버링이 되죠. 자동으로. 여기서 말머리표를 뭐로 붙여줘? 아니면 이걸 엑셀로 해줘. 항목, 기능과 기능 설명을.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너의 이런 것도 물어봐요. 아까 파라미터라는 거 들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야? 뭐 이런 것도 너의 파라미터가 뭐야? 파라미터.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안 하고 싶은데 대해 설명해줘. 또 이렇게 한 거하고 구체적인 기능과 사용법 대해 엑셀로 이런 방식 이렇게 여기 앞에만 답한 거하고 또 이런 말을 더 추가하고 결과를 어떻게 줘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어 학습이 거의 100%예요. 100% 공부를 한 것 중에 거의 영어 학습이 100% 보시면 돼요. 다른 언어들은 워낙 양들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문법 구조를 하면 더 정확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영어가 그렇게 자유롭진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프롬프트 진이라든가 DP에 깔아놓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엑셀로. 혹시나 이게 뭐지 어려우면 제가 프롬프트를 그대로 던져줘도 돼요. 이렇게. 네. 카피 떠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저랑 똑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에다가
단순한 것보다는 조금씩 더 상황 설정을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또 이런 것들도 내가 조금은 자동화, 플랫폼화 해서 그걸 다시 써먹고 다시 써먹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프롬프트 어쨌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 과정을 한번 하러 갈게요. 지금 제가 기본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시 생성해줘 이건 눌러도 되고요. 여기다 다시 생성해줘 해도 되고 그럼 생성하다가 멈추면 계속해줘. 어쨌든 하고 싶은 말들 해요. 네네. 또 이제 여기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항상 피드백. 여기다가 그냥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봐요. 고마워. 저는 혼자 와서 하니까 심심하니까 저는 혼잣말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도 내비가 어디 갔습니다. 어떻게 우회전하세요. 아우 고마워. 그래 덕분이야. 덕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얘랑도 저는 혼자 있을 때는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고마워하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근데 아주 사소한 것들도 얘랑 처음에는 한 진짜 5월달까지는 이거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얘랑 대화하느라고 잠을 못 잔대. 새로운 진짜 인공지능 비서. 아까 영화에 사만다가 나온 거 사만다. 네. 그래서 이상한 질문도 던져보고 엉뚱한 질문도 던져보고 하면서 얘가 답변하는 거에 낄낄대고 이상한 애라고 했었고 막 이런 거. 네. 여기 좋아요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옛날 이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답변을 했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답변을 가져다 갖다가 카피 떠가지고 붙여넣을 거잖아요. 카피 이렇게 긁어가지고. 네. 그걸 넣을 건데 예전에는 복사 버튼이 없었는데 지금은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복사 버튼이. 근데 이 버튼으로 해서 엑셀 같은 경우는 엑셀 넣었을 때 딱 엑셀 표로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은 또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게 긁으면 거의 들어가요. 엑셀표 같은 거 특히 일일이 긁은 것까지 못 보여드려서 딱 긁어가지고 복사해서 엑셀표에다 딱 붙이면 엑셀 행 컬럼으로. 근데 요것을 할 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복사 버튼으로 했을 때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보면서 자꾸 또 기능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내가 이제 맥락을 이어서 막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중간부터 결과물이 자꾸 배가 산으로 간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딱 그래서 거슬러 봤어. 나의 질문 언제부터 틀렸나 거슬러 봤더니 중간부터 잘못돼 있어. 그러면 여기 연필 버튼 있죠. 어떤 내가 질문 던졌던 곳에 처음부터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하면 유체수로 가죠. 처음부터 잘못하면. 근데 계속 조금 이렇게 문맥 브레인스토밍 얘랑 해왔단 말이야. 맥락을 이어서. 그런데 중간부터 조금 다시 하고 싶어. 그러면 중간 질문에 가가지고 요거 마우스를 갖다 대야지 버튼이 나와요. 지금 생성 AI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상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메뉴가 다 보이지 않아요. 마우스를 갖다 대야지 보이는 것들이 개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마우스를 그냥 여기저기 그냥 휴람하듯이 좀 해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저 질문에 보면 연필 버튼 가세요. 연필 버튼 터치하면 여기 질문을 수정해서 다시 질문을 날릴 수가 있는 방식이 생긴 거예요. 얘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거 생기고 나서 챗GPT 이거 활용한 사람들 너무 이거 좋다고 해요. 막 대화를 이어갔는데 어느 중간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원래는 유체부터 하려면 손 같잖아요. 근데 중간부터 전체적인 맥락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글을 작성해 너가 가장 잘하는 기능 수까지 설명해줘. 구조 사례바를 포함하여 사용법, 사용법, 기능 설명과 설명해줘 기능 여기다가 이모티콘 사용법을 포함하여 여기다 또 이모티콘도 추가해요. 이모 예를 들어 T 그냥 아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추가해요. 이런 것도 된다는 거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거 저거 그냥 하는 거예요. 이모티콘을 추가해요. 이렇게 해서 쫙 다시 나면 2-2라고 해가지고 과거 것도 남아있고 새로운 것도 남아있고 이렇게 이것도 처음에는 또 이것만 생겼고 수정 버튼만 생겼고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아있었거든요. 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력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자 이모티콘이 추가되죠. 블로그를 써달라. 뭐 이럴 때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블로그 글, 홍보 블로그 글, 아니면 인스타그램의 글, 페이스북의 글 이런 거 하면 알아서 좀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되는데 안 돼. 그러면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최대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써줘.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 맥락을 이어서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부터 또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는 다 지워진 거예요. 고마워 또 해가지고 위의 글을 그냥 그 해볼게요. 위의 글을 토대로 홍보 기사를 써줘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홍보 기사를 써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전문적으로 글 스타일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잘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쓰기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어떤 제품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사고 싶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구매하세요 하는 액션이 발생하도록 하는 글 쓰는 방식을 AIDA라고 그래요. AIDA라고 하기도 하고 AIDA. 그런 글쓰기 프레임워크들이 전문 용어들이 막 있거든요. 그것들도 혹시나 얘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톤 앤 매너 종류 좀 알려줘. 뭐 이렇게 해봐도 기본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정말 동료들하고 하듯이 최대한 하라고 했어요. 뭐 배워서 거기에 딱 이렇게 틀에 갇혀버린 것보다는 얘는 내가 자꾸 얘랑 부르는 듯 하는 게 더 속속들이 나한테 맞게 나의 맞춤형 인공지능 비서를 제대로 만든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너의 등장 제목이 이거랍니다. 홍보기사. 그럼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숫자는 빼고 서술형으로 작성해줘. 위의 글을 맥락을 이으니까 위의 기사를 넘버링 숫자 넘버링을 제외하고 소술형으로 전문적인 전달형으로 다시 작성해줘. 이렇게 맥락을 이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얘가 안 먹혔네요. 넘버링 말을 지금 못 알아듣나? 오케이. 넘버를 지으라고 이렇게 숫자를 빼고. 그쵸? 예. 그 말 좀 못 알아들었죠? 숫자를 빼고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넘버링 말을.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오케이. 그때마다 막 알아듣는 것도 있고 안 알아듣는 거지. 여기다 그러면 다시 수정해 볼게요. 네. 네. 숫자 나열식이 아니라 넘버를 제외하고 이 말을 못 알아들 수 있어요. 숫자로 정리라고 해야 되나? 정리된 방식이 아닌 소수령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멈췄어요? 여러분들 됐나요?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뭐 때문에 모르지만 좀 그래요. 네. 진행하고 있는데 나왔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도 그런다. 뭔가 지금 조금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얘가 먹히는 방식을 좀 찾아야 돼요. 왜 얘가 계속 그러는지. 오케이. 일단 그렇고요. 자, 중요한 기능 하나 할게요. 자, 여기 위에 이렇게 대화를 막 이제 내가 브레인스토밍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또 동료들끼리 아니면 누구한테 내가 또 일을 한번 도와주기 위해서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유 버튼 이게 원래는 없어가지고 우리가 또 이것도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생겼어요. 모든 생성형 AI, 글쓰기 생성 AI 이 기능이 생겼어요. 지금 네이버 클로바 S만 없고 다른 생성형 AI에는 다 이렇게 내가 대화를 나눴던 것을 누군가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 공유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또 점점점 누르면 share your name 해가지고 내 이름, 출처, 이게 날짜하고 제목하고 자막도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름 명시해서 카피링크 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카톡에다 보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카톡. 어이구 우리 자 대화 공유. 대화 공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딱 보내보세요. 여러분 보내보세요. 이게 지금 공유만이 아니라 더 좋은 기능까지 알아야 돼요. 공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공유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달해 준 사람 그러니까 공유 한번 해보셔요. 대화를 하나라도 해보셨던 분은 하면 이 대화를 내가 열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소설 쓰겠다 그러면 소론을 딱 써줘. 앞에 도입부를 막 이렇게 써봐. 그래서 그 다음은 너가 좀 해봐. 내가 이제 초안 작성해 줬으니까 처음 한 번은 형식 잡아줬으니까 너가 한번 해봐. 이럴 때 그걸 받아서 이어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것이 정말 전문적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컨설팅 보고서 써주고 뭔가를 대행으로 해주고 돈 받듯이 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해볼 수 없나요? 어느 네, 분이라도? 네, 잘 열리네요. 네. 그냥 저한테 해보라니까요. 저한테 하나를 해주라니까. 아이고 그 관리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거 공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단체방 하나 공유해보세요.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 김강수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공유 화면이 하나밖에 없어서 고개는 열심히 돌리고 투를 하는데 잘안 되시다. 이게 공유가 위에 공유했어요. 제일 위에가. 여기 내가 대화 하나를 열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이게 안 보이죠? 한쪽에 있어가지고. 얘가 원래 또 글 옆에가 있더니 제일 위로 갔어요. 다시. 또 카톡에 지금 한번 볼게요. 이동신 대표님 안 했어요? 이동신 대표님이랑 하나 공유해 줘 보세요.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려고. 공유한다는 의미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네. URL. 이 대화를 나눴던 거 URL을 공유하라고 이거. 챗을 공유. 여러분 대화를 하신 분. 신영란 가사님에게 채팅창에 뺐다. 좋아. 아이고 카톡에다 좀 해주라고 했더니. 그 김민조 선생님 아이고 이쁘다 이뻐. 김민조 선생님. 네. 자 봐요. 이렇게 내가 김민조 선생님 저를 공유를 해줬잖아요. 김민조 선생님 어떤 결과물을 저한테 감사하게도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버튼이 생기죠. 여버튼. 그럼 내가 보고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이제 잊어버리면 보관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찾기 해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즐겨찾기. 요거 여러분 지금 챗GPT도 우리가 배운 것들은 가능하면 다 즐겨찾기. 그래서 북마크 여기 보면 화살표 눌러가지고 다른 폴더 선택 한번 해보세요. 이제 북마크하는 방법이 이것은 북마크 바 제일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새 폴더 그래서 여기다가 AI 이렇게 AI 공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폴더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 딱 저장해 놓으시면 여기 별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배운 거 다 그렇게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북마크 바에 딱 가면 북마크 바 AI 여기다 북마크 보면 AI 공부 제가 많으니까 여기 있고 또 생겼죠. 이렇게 AI 공부 딱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챗GPT랑 다 이렇게 모아 놓으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방법인데 계속 이렇게 하면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다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한 작업물에 대한 이어서 하든가 아니면 그걸 받아서 내 것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 컨티뉴 딱 눌러요. 그러면 내 챗GPT로 열려요. 누르자. 이렇게 내 챗GPT로 연결이 되면서 이 글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들어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챗GPT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진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 그럼 여기를 가지고 여기 친구가 여기 해줘. 요 수정까지 다 되잖아요.
누군가 작업해 놓은 걸 가지고 그걸 받아서 내가 내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에 고마워 정 안 되면 꼭 이것을 고마워 딱 해놓고 다른 거 수정 않더라도 고마워 해놓으면 정말 내 것으로 싹 들어가요. 여기에 여기 이게 너무 많죠. 요거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면 내가 대화했던 것들도 있고 여기서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중간 여기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용법은 아까하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다 수정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내가 지금 좀 안 되니까 한번 너가 좀 해서 뭐 좀 나한테 좀 보내줘 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결과물이라면 정말 이제 거기다가 어떤 사례를 해야 되겠죠.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 자 방금 우리가 갖고 온 것도 있고 내가 작성해 본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갖다가 대면 마우스 갖다 대고 찍으세요. 내가 대화를 했던 거. 요거 같은 경우는 2개 생기네요. 뭐 때문에 2개 생기나? 보면 요거 좀 전에 받은 거 아니면은 아까 작성했던 거. 이게 챗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 주제가 바뀔 때마다 뉴 챗, 새로운 챗을 계속 하나씩 생겨서 그걸 가지고 맥락을 이어서 한 주제를 맥락을 이어서 대화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또 대화도 너무 길게는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맥락이 이어지는 길이가 있어요. 그 길이가 뭐 이제 뭐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토큰이 24,000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려면 어려우니까 어쨌거나 적당한 대화가 됐으면 끊고 새로운 대화에다가 그 전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얘한테 먼저 알려주면서 또 이어서 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면 자 마지막 대화 딱 클릭하면 플러스라는 게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생각할게요. 이게 우리가 폴더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 플러스 버튼이 안 생겨요. 얘 뒤에 제가 이거 빨간 거 있죠. 색깔별로. 얘가 아까 확장 프로그램 중에 챗GPT 폴더라는 것을 설치하니까 제가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대화들을 그 밑에다가 추가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챗GPT 보면 클릭하면 플러스가 나와요. 내가 대화했던 것들 아무거나 누르면 여기다가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뉴 그룹이 나와요. 뉴 그룹 아니면 있는 거 선택하시면 글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뉴 그룹 해가지고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해서 녹색 마지막 거 제가 할게요. 색깔별로도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해놓고 색깔 선택하시고 그냥 누르면 안 나오고 밖에를 딱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름은 언제든지 연필은 이름 바꾸는 거. 이건 삭제. 여기 세모 누르면 그 밑에 대화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대화가 막 많아진다. 그럼 저처럼 아까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용해서 논문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한 대화 했던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한 거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 또 프롬프트 예시 보여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종류별로 제가 모아놓죠. 논문 작성할 때도 써본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대화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놓고 싶을 때 이 폴더 확장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는 여러분들 정말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그냥 편하게 써보는 그것 위주로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네. 그래도 52분이 돼버렸네. 네, 이제 어떡하냐. 마무리 해주셔야 챗GPT만 되겠네요. 할게요. 네. 챗GPT만. 네.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기능 중에 어쨌든 이게 확장 프로그램도 하나 들어갔고요. 자, 하나 꼭 해야 돼. 다 점점점 누르세요. 누르시면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세팅.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뭔가 플랫폼을 쓸 때
네이버도 뭐든 뭔가 플랫폼 서비스 로그인해가지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뭔가 쓸 때 처음에는 가입을 했죠. 로그인했죠. 그러면 기본은 프로필이나 프로필 설정이나 환경 설정을 꼭 찾아서 가세요.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실습부터 했지만 기본은 항상 그게 여러분도 편하고 교육할 때도 그런 루트로 가는 게 좋아요. 자, 점점점 눌러서 계정으로 가면 대부분 계정 설정과 함께 세팅이 있어요. 세팅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대화를 지울 때 여기 있어요. 모든 대화를 지워버릴 때. 그 다음에 데이터 컨트롤을 가시면 얘가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 정보, 개인정보라든가 뭔가 회사 정보를 입력한 걸 학습을 못 시킬 거면 안 시키려면 하면 이걸 닫아야 돼요. 근데 닫으면 자꾸 에러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려. 그러니까 예민한 정보를 주지를 말고 기능을 만들어놨어. 아까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 게 챗GPT한테 개인정보, 회사 기밀 업로드하지 말아라. 학습시키지 말아라. 이러는데 이거 학습 안 하겠다면 눌러야 되는데 에러가 나서 그냥 유의하시면서 열어놓고 씁니다. 그 중에 여기 보세요. 매니지. 아까 내가 내 대화를 쉐어, URL을 쉐어해서 공유했죠. 아까 제가 카톡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공유했잖아요. 이런 공유한 이력이 여기에 매니지, 쉐어드 링크. 요것도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한국어로 돼요. 자, 매니지. 근데 그렇게 중간에 하면 에러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쉐어드 링크에서 링크. 공유했던 것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강의할 때도 혹시나 특강을 가야 될 때는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예시보다는 사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챗GPT 보여줄 거면 여기 와서 이것들을 공유해서 보게 해줄 수도 있고 강의 안에다가 이 링크를 사례로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여기에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지우고 여기 지우면 공유된 링크는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다시 만들면 돼요. 또 필요할 때 그 대화가 살아있다면. 어쨌든 이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데 점점점 한거 눌러보시면 돼. 모두 지우는 거죠. 모두 지우는 거. 언제 공유했는지 다 나오고. 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도 엑스퍼트. 내 대화를 메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대화가 여러 개 챗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메일로. 또 영어면 또 오른쪽 마우스에서 한국어를 번역하시면 돼요. 처음에 메뉴를 한번 한국어를 번역해서 훑어보셔도 돼요. 대화를 나누기 전에. 컨펌 엑스포트 하면 메일로 갔습니다요. 메일로 이렇게. 메일로 가서 받아야 돼. 너무 지나면 또 없어져요. 메일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이제 계정을 삭제하. 계정. 이거는 어카운트랑 계정이에요. 한번 회원가입 자체를 삭제하는 거예요. 이럴 일은 거의 없겠죠. 네, 여기에 이제 세팅 기능이 있다. 세팅. 꼭 한 번씩. 이것을 자꾸 안 들어가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세팅 기능은 항상 여러분 잘 들어가 보세요. 프로필 계정과 세팅. 요것뿐만이 아니라 딴 것들도. 네. 제일 기본적인 상황이 거가 있기 때문에 자, 엑스표시 하시고 하나만 더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업그레이드는 유료로 하라고 하는 거고 무료니까 자, 점점점을 누를게요. 점점점. 누르면 세팅 위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있어요. 커스텀 인스트럭션. 자, 톡 눌러보면 얘는 뭐냐? 아까 내가 프롬프트, 프롬프트에다가 역할도 주고 또 어떻게 해줘. 너는 선생님 역할, 마케팅 전문가 역할을 해줘. 그래서 인스타그램 마케팅 전략 계획서를 수립해줘.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케팅 전략 계획서가 고객들한테 얼마만큼 눈에 띄게 또 뭐 이렇게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써줘.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여기 하나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하나에.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일을 자주 해. 그러면 그것을 조금 템플릿화 해가지고 아니면 자주 쓰는 용어를 저장해 놓는 것이 커스텀 인스트럭션. 저 너무 많은 게 안 떠버리네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이에요. 여기 보면 자 떴죠? 여기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 뭐라는 게 나오고 이걸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글로 바꿔서 들어와 볼게요. 여러분들이 에러가 덜 나게. 자, 여기서부터 한글로 바꿔볼게요. 한글로 바꿔보세요. 바탕에서. 일단은 메뉴가 다 한국어로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점점점 눌러가지고 커스텀 인스트럭션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좀 이런 데가 한글로 보이죠? 이렇게 한글로. 중간에 한글로 번역하면 하면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요. 강의할 때 제가 그냥 실시간으로 막 보여주려고 마음 급해서 막 해보면 에러가 날 케이스가 많아요. 중간에 번역을 해버리면 이렇게 창 하나 떠서 할 때는 이렇게 미리서 해놓고 이렇게 창이 하나씩 뜬 건 괜찮은데, 자 보면 첫 번째 상자가 두 개예요. 자 여기 보면 새 채팅창에서 사용해 보세요. 새 채팅창에서 사용. 보면 여기다가 자 너는 자동차 전문가 역할을 해줘 하세요. 역할을 해줘. 챗GPT는 지금 뭐뭐야 이렇게 해도 먹히긴 먹혀요. 근데 이제 다른 플랫폼들은 나는 그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이 오히려 더 잘 먹혀요. 공통적으로. 근데 네이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할을 해달라고 해도 역할도 못 하겠대. 아까는 그랬어요. 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 설계, 전략을 작성해줘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너는 강사라고 했지 아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너는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야 역할을 해줘. 자꾸 전문가야 저도 이게 입에 붙었어요. 역할을 해줘. 초창기는 그렇게 해서 전문가 역할을 해줘. 저도 너는 그리고 여기다가 시니어 대상 시니어 대상 AI 아이고 펜츠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이렇게 한다고 칠게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이제 볼게요. 여기 제가 딱 터치하면 여기에 생각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얘가 질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나요? 무슨 일을 당신이 해야 합니까? 난 이걸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취미와 관심 분야는 뭐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넣어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뭔 결과를 원하는지를 여기다 써요. 첫 번째 칸에다가. 왜 두 번째는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작성해줘. 그 다음에 교육 목적.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교육 목적 교육 목적 대상 시간 거리를 포함하여 작성해줘.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나중에 질문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진짜 좀 더 그것만 전문으로 할 때 하시고 이제 이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역할 어떤 결과물 근데 그 결과물에 대한 포맷 톤 매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런 것들 여기다 넣으시면 돼. 여기 짧아야 하냐 여기 보면 격식이란 거 톤 매너예요. 전문가 스타일로 해줄지 뭐 그냥 캐주얼하게 해줄지 뭐 사투리 해줄지 이런 거 이걸 새 채팅창에 사용 이렇게 딱 세이브예요. 세이브 한글로 해서 구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새로운 채팅창 열릴 때마다 얘가 기본으로 딱 프롬프트 한번 내가 날렸다 이 기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프롬프트 한꺼번에 새 채팅 요거 열자마자 이걸 한번 프롬프트 먼저 날리고 그 다음 대화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이건 좀 더 구조화로 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이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현재는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자연어 평상시 하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른 일반 교육할 때는 이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 개념이. 네. 그래서 세이브 해 놓으시면 여기에 새 채팅 열 때마다 그 프롬프트 한번 날려졌다 생각하시면 돼. 안녕. 작성해줘 해볼게. 그냥 어떻게 되나. 자, 작성해줘. 정보를 내가 다 줬다면 그대로
작성해 줄 거고, 예를 들면 그냥 작성해 달라니까 얘가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그것만 해놓으니까. 그랬을 때는 여기다가 시니어 대상 주제를 제대로 안 넣었다는 거예요. 시니어 대상 작성해줘 하면 아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 목적 이런 거 대상 써달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다 그냥 형식을 그럼 이제 뭐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속도가 늦어졌어요. 다시. 네. 쿼리도 작성해달라고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커스텀 인스트럭셔널. 커스텀 인스트럭셔널. 자, 챗GPT에 대한 기본 기능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 정도밖에 제가 첫 시간은 할 수가 없었네요. 다음 시간들은 저희가 못했던 거 필수적인 거 빙챗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 이제 하시면서 조금씩은 그 부분을 또 건드려 주실 거예요.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반 하려고 했는데 2시간이 넘었네. 일은 안 할 수도 없고 조금은 기본적으로. 네, 너무 열강해 주셨네요. 시간 30분 초과해서 강의를 해주셨네. 근데 예. 이제 기본은 끝내야 되니까 이게 예, 기본이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맞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리튼 쓰거나 핑칫을 쓸 수 있어요. 조금 더 오히려 그것들이 더 원활하게 속도도 빠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챗GPT가 제일 기본이라 그래도 안 하기에는 너무 이 과정에서는 아쉬운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오늘은 조금 어렵고 지루한 부분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네네. 조금 맨날 실습이 재밌는 거예요. 되니까 저만 맨날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뭐, 예,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우리 예강해 주신 부원장님 감사드리고 다른 질문이 뭐 없으면은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이거 뭐라도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스크린 네. 캡처 하나 뜨게. 예, 예. 네. 아이고. 내일은 네네. 말씀 계속 내일은 하셔도 이제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최대한 실습 위주로 공부하세요. 나중에 자격증 시험도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많이 해본 그대로 제출하게 유도를 할 거예요. 질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그냥 편하게 그냥 사용해 보냐 이 취지로. 아까 진짜 여러 친구들이 새로 생겨서 파악하기 바빠요 지금은. 네. 예, AI로 하는 게 이제 텍스트 만드는 거, 이미지 만드는 거, 그다음에 동영상 만드는 거, 거기까지 기본으로. 네. 그다음에 음악 작곡도 있고, 그다음에 그 PPT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일은 주로 이제 텍스트 만드는 거하고 이미지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때문에 다음부터는 계속 실습만 하면 돼요, 여러분.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